최근 북한의 모습이 좀 궁금한데요. 평양의 근사한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최근에 많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속내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촬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또 관광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롭게 공개된 그 따끈따끈한 북한의 모습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고려항공이라고 쓰인 비행기가 보이는데요. 네, 저게 지난 9월 10일이래요.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거쳐서 이 평양을 여행을 했던 싱가포르 사진가 아람판 씨가 올린 영상입니다. 예. 이 북한 국내선 항공인 고려항공을 탑승을 해서 이 체험기 그리고 평양 여행기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다 올린 건데요. 이 영상 보시면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북한 모습들 아주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저런 모습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조종석 내부 모습도 공개가 됐고요. 또 2013년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이 고려항공의 유니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위에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 웃고 있는 승무원들 모습,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또 고려항공의 기내식도 공개가 됐습니다. 기내식이요? 이뿐만 아니라 맛있는 게 맞나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죠. 저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즐겁게 관광 즐기는 모습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승무원복도 2013년에 새로 나온 승무원복이고요. 또 이제 이 작가가 영국 여행사를 통해서 이 여행을 가게 된 거거든요. 이 여행사에서 어떻게 북한 소개했나 좀 살펴보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소비에트 시대 항공기로 돌아간 것처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해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개된 영상 보니까요. 자, 소비에트 시대 비행기 탈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예전 비행기를 탄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지금 저 비행기 자체도 러시아 예전 소련에 있던 인류신사에서 만든 비행기로 알려져 있고요. 예. 굉장히 옛날 비행기를 개조해가지고 타고 있는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 북한이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비행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즘에 새로 평양의 모습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평양의 모습도 좀 보면서 설명을 윤정희 기자가 계속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장면이 평양에 들어서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예. 이거 비디오 작가 로피트워스가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고려관광에서 같이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 3분짜리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세련됐죠? 그러게요. 네, 세련되고 굉장히 감각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모습, 또 북한 군인들의 훈련 모습 등은 여기 담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근사하고 또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일상생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물론 실제로 이 작가도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특정 지역에서의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요. 이제까지 봐왔던 선전물과는 굉장히 다른 감각적이고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이런 영상물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 선전 방식을 전략을 바꾼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예, 저런 영상만 봐서는 북한이 굉장히 선진국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운 두 가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작가가 또 북한을 다녀왔는데 금강산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강산과 백두산만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 이정수 씨가 직접 촬영을 또 했습니다. 예. 그저께죠, 13일에 남북 불교계 인사들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금강산에서 만났거든요. 예. 이 신계사 복원 7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 건데 그 행사에 같이 동행을 해서 저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금강산 최근의 모습이고요. 지금 단풍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98년에 한번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금강산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5.24 조치에 대한 해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자, 조수진 차장. 네. 그러면 만약에 5.24 조치가 해제가 된다면 저런 금강산 관광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5.24 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침폭 사건에 대한 어떤 대북 응징 조치인데요. 이것을 계속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금강산 관광은 바로 북한이 절실한 이 외화벌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끊이지 않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북한이 지금 돈이 좀 궁한 건가요? 왜 이렇게 자꾸 관광에 대한 어떤 그 문호 개방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그 유엔 차원의 제재, 그리고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그다음에 여기에 중국마저도 지금 경제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면 2008년 중단된 이게 재개된다면 북한으로 해마다 엄청난 달러 박스가 현금으로 굴러 들어가는 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그 차제에 그 오이사 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해제된다면 그 숨통이 경제에 좀 트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오이사 조치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건지 또 북한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건지 바로 궁금할 텐데요.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지금 남북 하나되기 재단 이사장을 제가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오이사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해제,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해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전제가 있죠.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이사 해제를 북한의 사과나 재발 방지 보장이 없이 해제를 하겠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사 그 조치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책 결정자들이라든지 또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그 두 가지 질문에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오이사가 천안함 폭침 때문에 있었고요. 그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은 사실 우리 정부의 결론이 아니라 국제조사단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스웨덴과 같은 중립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 시신이 수습 안 된 수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을 사과나 재발 방지 없이 해제를 하게 되면 그 군사 테러나 도발에 대해서 몇 년만 지나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즉 면죄부를 주는 그런 그 부정적인 전례를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책임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년 전에 전쟁이나 테러로 사망한 군인이나 국민에 대해서 그 분토가 된 백골이라도 반드시 찾아오고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그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오이사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나 재발 방지 보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미 뭐 말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오이사 이전에 북한이 자갈이라든지 모래 채취 또 수산업 같은 걸로 연간 한 3, 4억 불 정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 예산으로 보면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으로 1년에 북한에 그 가져가는 수익이 1억 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북한이 선언한 핵과 경제에 병진이 가능하거든요. 아, 병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가하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핵 미사일의 그 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북한의 핵 경제 병진의 숨통을 먼저 열어주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특히 우리 국민들께요.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무슨 보수나 진보의 진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요. 정치권이나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저희 얘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이사 문제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이 자체를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원인이 된 천안함에 대해서 천안 폭침 사건을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북한이 최소한의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를 언급해 주기를 아마 바라는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북 고위급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나오는가가
그 회담의 성사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북한도 빨리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 다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강산에 좀 다녀올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